더 퀴즈 라이브에 지니어스 가천민이 떴다. 제가 궁금하시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곧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밤의 즐거움 더 퀴즈 라이브에 처음 놀러온 오현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서 깜짝 놀라셨죠?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을 알리게 된 방송인이자 크리에이터, 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하이스트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오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퀴즈 푸는 뭉치님, 오현민. 네, 맞습니다. 오현민 맞고요. 또 엘리이님이 더 지니어스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할아버지 스웨터라고 또 김성식님께서, 할아버지 스웨터는 아니고요. 좀 올드한 편이긴 합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좀 올드해서 이런 네, 스웨터를 입고 왔습니다. 네, 분꽃님, 카이스트잖아요. 맞습니다. 네, 랑랑걸님, 또 빨리 퀴즈 풀자고. 네, 신민선님, 또 팬이라고 또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가끔 더 퀴즈 라이브 방송 보기만 했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랑 다르게 라이브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좀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수 없이 깔끔하게 매끄러운 진행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더 퀴즈 초이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요. 정답이 아니면 무조건 틀리는 날이라는 거 기억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이스 문제는 더 좋은 혜택을 가지고 조만간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처럼 더 퀴즈 라이브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진행 방식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우선 상금은 총 300만 캐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문제는 총 10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10번 문제인 파이널 라운드까지 모두 마치시고 우승하신 분들끼리 상금을 나눠 갖게 되는 방식이에요. 한 번 선택한 답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중간에 혹시 잘못 눌러서 혹은 답이 헷갈려서 틀리더라도 이 위에 지금 하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트는 9번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이널에서는 하트 사용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주세요. 네, 더 퀴즈 라이브 1번. 11월 11일. 오늘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주고받는 날일까요? 훈남은요? 빼빼로, 노래. 네, 여러분 며칠 전부터 편의점이나 마트 앞에 이게 엄청나게 쌓여 있었죠? 저 어릴 때는 진짜 반 친구들 다 돌려가지고 선물하겠다고 이렇게 막 한보따리 챙겨가지고 가면은 또 선물 받은 한보따리가 다시 생겨가지고 오고 갈 때 굉장히 낑낑거리면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그때처럼 이것을 많이 주고받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과연 오늘은 무슨 날일지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빼빼로입니다. 11월 11일. 이 숫자 1이 전부 길쭉길쭉하게 생긴 게 빼빼로와 닮아있다라고 해서 생긴 날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초콜릿을 주거나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사탕 선물을 하거나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빼빼로데이에도 빼빼로만 선물하는 법은 없죠. 뭐든 받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선물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2번. 4년제 국립특수대학교로 대전에 캠퍼스를 둔 대학교의 이름은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호그와트.
네. 제 자랑 시간이 좀 주어진 것 같은데, 세 보기 중에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보기가 2개나 있네요. 그 중에서도 4년제 국립특수대학교로, 마법의 학교가 아니고요. 특수대학교로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대학교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97%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정답은 카이스트입니다. 이 카이스트는 굉장히 특이한 게요. 1학년 때는 과가 없습니다. 무학과라고 해서 정말 과를 전혀 정하지 않고 입학을 하게 돼서 모든 과목을 다 배울 기회를 얻고 나서 1학년 동안 모든 걸 다 배운 후에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진학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뭐 연고전, 이런 고연전, 이런 좀 대항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카이스트와 포스텍에서 하는 카포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더 퀴즈 라이브 3번. 개봉했을 때 공기와 접촉하면 열이 발생하는 겨울 필수템은 무엇일까요? 네, 아이스팩, 냉팩, 핫팩. 네, 겨울에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비닐봉지에 포장이 딱 되어 있는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이 비닐을 뜯어서 조금 흔들게 되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금방 따뜻해지게 되죠. 이게 공기와 접촉하면서 열을 내기 때문인데요. 이게 호주머니나 안주머니에 넣어두면 더 금방 따뜻해지는 이 겨울 필수템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핫팩입니다. 아이스팩이랑 냉팩을 호주머니 안에?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추울 것 같은데요. 가을의 끝자락이 좀 오래 지속된다 싶더니 갑자기 때 아닌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바람에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는 이 지긋지긋한 미세먼지를 차단해줄 마스크와 함께 호주머니에 핫팩 하나씩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4번. 보통 6개월부터 나기 시작하고 30개월이면 20개가 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방치, 유치, 양치. 네, 이 문제는 사람의 치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람이 보통 태어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치아가 난다라고 해요. 아가들 보면 아랫니가 귀엽게 이렇게 딱 2개만 뿅뿅 나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난 이 치아는 30개월 정도가 되면 20개나 난다고 하네요. 이 치아를 뭐라고 부를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유치입니다. 사실 보기에 유치 말고는 고를 게 없었죠. 치아를 방치하면 이가 썩게 되는 거고요. 양치는 유치일 때나 영구치일 때나 항상 열심히 해야겠죠. 정답은 유치인데 이 유치는 20개나 난다고 하지만 우리들과는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 치아들입니다. 영구치가 새로 나기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빠지는 시기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난 어른인데 아직도 유치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네, 정답은 유치였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더 퀴즈 라이브 5번. 여고생들의 댄스 스포츠 도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목은 덕퀴라즈, 덕기리와 함께 춤을, 댄뽀 걸즈. 네, 성적은 9등급이지만 댄스 스포츠만큼은 잘하고 싶다. KBS 스페셜이라는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방송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반전으로 너무나도 재밌었다고 합니다. 거제 여상을 다니는 18살 소녀들의 댄뽀 도전기를 다룬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말 그대로 댄뽀 걸즈입니다. 이게 다큐멘터리 나갈 때부터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당시 이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배우 유인나 씨가 맡으셨다고 하는데 유인나 씨도 이걸 보면서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기를 얻게 돼서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이제는 드라마로까지 제작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아남아 계신데 네, 다음 문제 또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6번. 구멍이 여러 개 모여 있거나 뭉쳐 있는 것을 보면 공포를 느끼는 증후군을 뭐라고 할까요? 동그라미 증후군,
환공포증, 시각공포증. 네, 이 공포증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모여있는 동그라미를 보면 소름 돋아하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반복된 모양이나 무늬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소름이 돋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증후군의 이름은 무엇일지 네,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90%가 넘는 분들이 지금 맞추셨네요. 네,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환공포증입니다. 동그라미가 사실 여러 개 모여있는 모양 자체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스피커의 모양에도 그렇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식물이나 꽃 모양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크기가 큰 동그라미가 모여있는 것을 볼 때보다 크기가 작고 촘촘한 동그라미들이 뭉쳐있는 것을 봤을 때 더 큰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네. 다음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OX니까 보기가 하나 줄었네요. 네, 한번 이번도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7번. 향수는 라틴어로 연기를 통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 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묘해가지고 좋은 향을 맡으면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 그날의 분위기나 상황들을 기억하는 매개체로도 활용이 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향수를 뜻하는 영단어 perfume은 라틴어로 연기를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혹은 아닐까요? 네,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결과가 많이 갈렸습니다. 지금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65% 그리고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34% 정도로 지금 거의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2번 선택자의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거든요. 굉장히 답이 많이 갈렸는데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향수를 뜻하는 퍼퓸은 통에서라는 의미의 라틴어 퍼와 연기를 의미하는 푸무스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하네요. 향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향수가 처음 쓰이기 시작했을 때는 목욕할 때 향긋한 오일을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시체 방부 처리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8번.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포털 사이트의 이름은 워크넷, 잡플래닛, 인크루트. 네, 요즘 정말 취업하기 힘들다라고 많이 하죠. 사실 요즘도 아니고 제가 20살이 되기 이전부터 취업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들 많이들 하셨는데 직장 구해야 할 때 보는 공고 사이트들 중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이 조금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인데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네, 90%가 넘는 분들이 1번을 선택해 주셨는데 과연 맞을지 네, 지금 굉장히 채팅창에서도 헷갈려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워크넷입니다. 다른 보기로 나왔던 잡플래닛이나 인크루트 역시 취업 알선을 돕고 정보 제공을 해주는 취업 포털 사이트가 맞고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 바로 1번 워크넷이었습니다. 워크넷에서는 직업 심리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실업 대책과 고용보험 안내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의 취업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이트인 것이 분명합니다. 네, 직장 구하고 계시는 청춘분들 워크넷과 함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퀴즈 라이브 9번. 영화에서 중심은 감독이며 감독은 작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개념 이론은 시나리오주의, 감독주의, 작가주의. 네, 1954년 프랑스의 영화감독 프랑스와 트리포가 영화 비평 잡지 카이에 듀 시네마에서 처음 이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후에 미국의 영화 이론가이신 앤드류 사리스가 1960년대 초반 이 단어를 이용한 논문 제목을 번역하면서 많이 쓰이게 된 말이라고 하네요. 영화의 중심은 감독이며 감독은 작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 개념 이론을 뭐라고 부를지 네, 지금
1번이 18%, 2번이 44%, 3번이 37%로 2번이 지금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바로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작가주의입니다. 영화 제작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영화 제작은 한 편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행위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예술적 창작품에는 그것을 창작한 사람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이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편의 영화를 감독의 창작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뒤따른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틀리셨나봐요. 신나스님 헉, 네, 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여기서 떨어졌다고 일기신보님께서. 네, 이번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떨어지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망의 파이널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한 오늘의 파이널 문제는 과연 몇 분이 살아남으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파이널 문제 주세요. 네,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문제입니다. 악기 첼로의 혀는 처음에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양의 털, 양의 창자, 양의 허파. 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신 첼로는 거의 이렇게 사람만큼 큰 악기일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첼로는 사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악기의 명칭과 크기가 다르기로 유명한 악기였다고 합니다. 바이올린과 비슷한 크기를 가졌을 때도 있고요. 또 비올라와 크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작은 비올이라고 불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첼로를 결 때 처음으로 사용했던 현, 이 현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지 지금 네, 2번을 68%, 8,000분이 선택해 주셨어요. 만약에 답이 2번이라면 오늘 8,000분이 저와 이렇게 함께 한 첫 파이널의 네, 우승자가 되십니다. 네, 과연 2번이 맞을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양의 창자입니다. 많은 분들의 선택이 맞았네요. 첼로의 첫 현은 양의 창자를 꼬아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 굵기가 달랐다고 하는데 굵기가 다르면 첼로가 내는 이 울림 또한 달라졌겠죠? 당시에는 길이가 긴 현이 굵기도 가늘고 더 좋은 소리를 냈기 때문에 현을 엄청나게 길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양의 창자를 이용해 만든 현은 나중에 미세한 철선을 감은 현이 개발되기 전까지 쭉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네, 우승은 난님 한 번도 안 틀리고 위너 되셨다. 네, 오늘 상금은 얼마이실까 정정님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 네,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의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셨는데,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솔러브분님, 10문제 가즈아님, 보갱님, 유령님, 지수님, 네, 총 8,017분이 상금 374캐시를 가져가게 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순님, 네, 현민님 진행 잘하셨다고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고, 또, 네, 오늘, 네, 박용수님 또 너무 어렵다, 좀 쉽게 내시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뒤쪽 문제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리안별님, 한별아라고 불러주세요. 한별아, 재밌게 봤니? 저보다 형이실 수도 있으니까 한별님, 재밌게 보셨으면,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오현민님은 오늘 문제 답 다 아셨나요? 하트하트님.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받고 봤을 때, 많이 틀렸습니다.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나의 상식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했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퀴즈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들은 잊지 않게 될 것 같네요. 네, 내 안에 도기따님, 발음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칭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첫 진행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한테도 중간중간에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주세요님 수고하셨어. 겨자 니트 예뻐. 아까는 이거 시작할 때 할아버지 니트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서운했는데 그냥 겨자 니트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희준이님 진행 잘하시네요. 네, 아머위너님 변진섭 닮았어요. 변진섭 닮았나요? 저 윤도현 씨 닮았다는 이야기 좀 많이 들었는데 변진섭 님도 좀 닮았나 봅니다. 또 장동민 형이랑 친한가요? 또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또 같이 데뷔를 했다 보니까 또 친해졌습니다. 네.
또 혜직님, 영님, 다음에 또 오셔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또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또 제가 깜짝 등장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나나님 카이스트 출신이네. 네, 카이스트 출신이긴 한데, 그 중에서는 제가 아주 공부를 못하는, 네, 카이스트 출신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과 가까운, 인간적이고 가장 상식 없는 친구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왕조 실룩셀룩님, 현민 오빠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이랑 함께 이렇게 또 같이 대화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서 재밌네요. 네, 골골송님, 95년생이라 깜놀.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지금 24살, 95년생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덕키라 역대 진행자 중에 가장 제가 최연소 진행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다고 하네요. 네, 저 95년생 24살입니다. 네. 제가 의외로 좀 노안이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어디 가서도 24살이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네, 95년생. 자, 95년생 실화냐 하셨는데 실화입니다. 네, 95년생이에요, 제가 뭐 노안입니까? 제가 뭐 덕키라 노안 뭐 이런 거 붙여야 되나요? 네, 체리몽님, 현민아 친구다. 안녕, 반가워. 네, 나는 나님 20살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도 민증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뭔가 어디 뭐 술을 마시러 가도 민증 검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서운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염색을 하고 다녔어가지고 항상 염색해서 20살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흑발로 다시 염색을 했는데, 그래도 민증검사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겨자티를 벗으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네, 제가 참고해서 다음에는 좀 더 예쁜 옷을 입고 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복을 입다 보니까, 네, 좀 오늘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었나 본데, 다음에는 더 좋은 예쁜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페이스, 저 오현민과 함께 퀴즈 풀어보는 시간, 다들 어떠셨나요? 다들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처음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쁘게, 또 귀엽게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또 조만간 놀러 올 예정이니까요. 깜짝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등장도 기대해 주셔야겠지만 바로 내일 모레죠. 13일부터 이틀 동안 GDNet과 함께하는 ICT 브랜드 데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GDNet이라는 IT 분야 전문지와 함께 진행되는 브랜드 데이인데요. 제가 미리 알려드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 번쯤 보고 공부해 오시면 우승 상금 타기 더 쉬워지겠다, 이 말인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제이슨 필립님 또 와주세요, 꼭. 네. 네, 더 치즈 라이브님 저 불러줘요. 네. 치즈 라이브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제 수염 자국. 네, 제가 수염도 좀 덜 깎았나요? 그럼 다음에는 겨자티와 함께 수염도 꼭 참고해서 제가 좀 자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빡빡 밀고 올게요. 네, 그럼 저의 다음 깜짝 등장까지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